Sorry, but Mr. Tom is not here right now. Please leave a message. 가장 중요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다른 자격증 없이 무스펙으로 취업을 하게 된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저는 쇼핑몰 폐점 이후에 학교 휴학 신청을 하고 여성 쇼핑몰 플랫폼인 에이블리에 패션 카테고리 MD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에 재학 중이었고 학점은 4점대로, 그리고 쇼핑몰 운영 경험을 제외하고 다른 자격증이나 어학 스펙들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직무 경험이에요. 저에게는 쇼핑몰 운영 경험이 직무 경험이었던 거죠. 자기소개서도 그리고 면접에서도 90% 비중이 전부 다 직무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패션 MD가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도록 MD만의 특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큐레이팅을 해서 최고의 매출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물건을 직접 셀링해본 경험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 운영 경험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녹여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여낸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매출 신장 노력, 소구점과 트렌드 적용 능력이었어요. 제가 녹여내었던 요소 중 하나인 매출 상승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한 후에 매출 부진 상황에 놓였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타 경쟁사 쇼핑몰 및 룩북을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나의 쇼핑몰 타깃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상품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상품 매입과 진열에 반영을 했더니 30% 매출이 상승을 했다라는 스토리로 풀어냈거든요. 그리고 소구점과 트렌드 적용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업로드하는 상품이 크롭 셔츠면 그냥 크롭 셔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반 넓어 보이는 크롭 셔츠와 함께 즐기는 최저가 보장 와이드 팬츠와 같은 상품의 소구점을 적용을 했다. 그리고 패킹 방법, 꾸준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충성 고객 확보,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스토리로 풀어냈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제가 가진 안목을 바탕으로 한 트렌드 분석력과 적용 능력으로 매출이 부진했던 상품을 완전히 매출을 상승시켰다,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라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관련된 트렌드 파악력, 그리고 매출 신장 능력까지 갖춘 인재예요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즉, 경험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부 구구절절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결과로 발생됐던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이에요. 저의 경험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1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스타그램 활동이었어요. 즉, 어떻게 풀어냈냐면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 피드를 내가 직접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고,
그때 당시 인기 태그를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호응을 유도했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어요. 해당 내용은 패션에 대한 안목과 열정, 그리고 더불어서 소통력까지 갖춘 인재라고 밝히는 거죠. 이처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더 나아가서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패션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활동들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막 찾아보면은 분명히 녹여야 될 요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꼭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실무를 경험하면서 꼭 취득하셨으면 하는 자격증은 첫 번째는 포토샵과 두 번째는 커멀 자격증이에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무런 자격증이나 스펙 없이 입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나 포토샵. 이건 특별한 기술을 알고 있지 않으면 제가 아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물론 제가 없었던 게 맞아서 제가 못하는 게 맞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하고 그거를 마스터하고 싶어서 주말에서도 노트북을 갖고 와서 연습하고 야근하고 모든 분들 다 가셨는데 저는 포토샵만 붙잡고 있고 막 이러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절하신 사수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실무를 해보니까 포토샵이랑 엑셀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두 가지는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MD 인턴 서류를 준비하면서 도움될 만한 작은 꿀팁들도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일단 인턴 공고 사이트는 슈퍼루키를 주로 이용했어요. 사람인이나 다른 사이트들보다 한눈에 보기 쉬웠고 지원하는 그 레이아웃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슈퍼루키를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는 자유 형식이었거든요. 제가 지원하는 모든 회사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처음에 눈에 띌 수 있도록 키워드 형식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면접관님들은 진짜 몇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받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 비슷비슷해 보일 거예요.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걸 계속 읽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그 몇백 개의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특별하고 내 자기소개서는 재밌고 흥미로운 자기소개서야 라고 먼저 흥미를 유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예 자기소개서 시작하기 그 전 맨 위에 첫말 머릿말 있죠. 거기다가 샵 쇼핑몰 매출 30% 상승 비결, 샵 쇼핑몰 CEO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같은 키워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소개서가 재밌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는 지원 동기, 직무와 관련된 성공 경험, 입사 후 포부 순으로 작성을 했고 에피소드마다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뭐 성공 경험을 풀어냈다 했잖아요. 아까 30% 상승했다고. 근데 여기 위에다가 아주 작은 이야기들 읽는 것처럼 현장에서 갖춘 자질 뭐 이러면서 딱 시작되고 2,000 팔로워를 이끈 패션에 대한 열정 이러면서 딱 시작되고 이래서 에피소드를 읽기 전에도 흥미도를 유도했습니다. 매출 신장이나 상승세를 만드셨다면 꼭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매출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팔로워 몇천 명이 달성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해서 30% 매출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명 팔로워를 달성했어요. 와 같이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무료로 다양한 템플릿이 지원되는 미리캠퍼스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했어요. 저는 템플릿 전부 다 무료로 사용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전 작성을 했냐면 앨범처럼, 그러니까 포토 앨범처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얘가 쇼핑몰을 했고 매출을 만들었다는데 뭔 쇼핑몰을 한 거야. 뭐 피드를 올리고 소통력을 많이 갖춘 인재라는데 뭔 피드를 올린 거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두 개 놨을 때 얘가 이런 쇼핑몰을 운영했네? 컨셉은 이렇구나. 피드도
이런 식으로 올렸네. 이렇게 시각적인 게 중점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 저는 면접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자기소개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대면했을 때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일단 면접 준비는 1분 자기소개를 필수로 하시면 좋겠어요.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냥 저는 뭐 누구예요? 뭐뭐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무슨 스펙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얘 들어오자마자 그냥 뇌리에 꽂혀버리게 그냥 확 기억에 남도록 트렌드 천재, 막 패션 열정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앞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 천재입니다. 트렌드 천재 양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앞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딱 적용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하시면서 많이 외우실 거예요. 대답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질문은 언제든지 나오고 또 진짜 내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대답에 진정성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성. 저는 트렌드 파악력을 갖춘 인재로 정체성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질문이 요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이블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주로 애용하는 쇼핑몰의 이름은? 그리고 그 쇼핑몰의 컨셉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심사를 패션에 두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질문은 진정성 있게 대답하기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을 담으시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인데 입사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이 점 때문에 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만약 매출에 영향이 가는 아주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저의 면접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뽑힐까? 내가 진짜 그 상황이 놓이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급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진정성을 담고자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정적이었어요. 정적. 면접관님들은 화상캠으로 진행을 해서 그냥 앞에서 업무를 보시고 있었고 저는 거의 1분 정도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가지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대답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말인 것 같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수 선배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최대한 매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진중하게 임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신중함, 진정성, 협동심이 이 대답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급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진정성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지만 저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꿀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파고들고 진짜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인턴이 계속해서 떨어졌었거든요. 일단 학교 휴학은 신청을 해버렸는데 이게 붙는 인턴 공고가 없어버리니까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그 6개월, 1년을 뭐 하면서 지내지? 학교 휴학을 해버렸는데 이 기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강박감 때문에 나는 진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관련된 무언가라도 하고 있다면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좀 마음이 많이 지쳐서 아, 될 대로 되라. 아, 나 이거 수정도 안 해. 될 대로 돼. 뭐 뽑히겠지. 아니면 말던가. 이런 생각도, 이런 조금 나쁜 마음도 가졌었는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한 마지막 회사가 에이블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준비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을게요.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응원할게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